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은 앞에 준자가 붙어 있는데요. 준자가 붙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. 그 피해자가 의식불명 상태, 대표적으로는 만취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. 아니면 잠이 든 상태, 두 가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. 준자가 붙더라도 처벌은 그냥 일반적인 강간죄,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. 강간죄는 징역 3년 이상,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,500만 원 이하 벌금인데요. 이런 준강간 사건이나 준강제추행 사건은 통상적으로 이렇게 모텔 등 밀폐된 장소, 차 안 같은 경우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, 일반적으로 CCTV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이런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가 거의 드물죠.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일단 분명히 합의하에 어떤 행위가 있었는데 이게 고소장이 접수가 됐다라는 연락을 받으면 당황하기 마련인데요. 초기부터 이 경우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앞뒤의 정황에 관련된 자료를 일단은 잘 수집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자료 중에서는 일단 그 앞뒤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라든가 또는 본인의 기억을 더듬어서 그때 당시 나누었던 대화 내용,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장소에 대한 묘사 등이 가장 중요하겠고요. 결국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그 고소인의 진술과 피고소인의 진술을 비교를 해서 어느 진술이 좀 더 신빙성이 있고 좀 더 일관되고 신뢰도가 있느냐 하는 포인트에 따라서 나중에 무혐의가 나올지 여부가 판가름 되게 되는데요. 사건 초기에 만약 고소장 접수됐다는 걸 확인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조기 상담을 통해서 어떤 그 상황에 대한 전체적인 정리가 필요하겠고요.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모텔 입구에 있던 CCTV에 포착된 장면 확보, 그리고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통해서 이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소명할 만한 약간 간접적인 요소라도 차근차근 준비하는 게 일단은 초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보통 이런 일 이후에 여자가 고소하기 전에 카카오톡으로 나 강간했냐 뭐에 대한 카카오톡이 날리잖아요. 남자들은 귀찮아서 또는 미안하다, 죄송하다 이렇게 대응하는 방법이 맞는 건지 아니면 그냥 무시하는 게 맞는 건지 그것도 좀 이렇게 좀 대응법이 좀 알려주세요. 기본적으로 원래 어떤 이 친분 관계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보통 사건화 되기 전에 너 어젯밤에 나한테 왜 그랬어? 라든가 사과 안 하면은 고소하겠다 이런 문자나 전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. 이것도 이제 상황에 따라서 아주 미묘하게 대응 방법이 달라지는데 기본적으로는 일단 나는 분명히 그런 적이 없는데 상대방이 너 나한테 왜 그랬어? 이러면 일단 당황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한 명이 계속해서 뭔가 추궁을 하면 본인이 의도하지는 않더라도 일단 미안하다, 내가 왜 그랬을까 사과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. 만약 본인이 생각을 했을 때 결백하다라고 한다면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사과 또는 어떤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대응은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. 덧붙여서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형사 사건화를 막는 게 최선인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나뉘는데요. 어떤 경우에는 사건화 되기 전에 용서를 구하고 아예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최선일 수는 있겠지만, 이 사건화를 막느냐 또는 아니면 이게 하지도 않은 잘못을 사과를 했다가 나중에 유죄의 책임을 덮어지느냐 갈림길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. 상대방의 어떤 이의 제기라든가 이런 문자 메시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즉시 답변을 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건 전체의 흐름을 위해서는 가장 최선의 방법일 수가 있겠습니다.